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일입니다. 예리입니다. 네, 오늘 카페 창업 스토리 4편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계약. 카페이긴 한데 커피 한 잔을 딱 드시면서 하면 좋아요. 커피 안 마신 지 좀 오래됐네요. 아, 그래? 금연을 하고 나서 진짜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커피를 제가 하루에 한 4잔 정도 먹었거든요. 딱 금연을 하고 나니까 커피를 안 먹게 돼. 나는 우리 준911님이 금연했던 사실이 꽤나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친구도 금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이코스 하세요. 아이코스 하면 금연하기 쉽습니다. 자, 어쨌든 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아이코스 사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아이코스 일제예요? 말보로 거긴 한데 그게 일본 필립 모리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 필립 모리스에서 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님 말고요. 어쨌든 자, 계약 별거 없죠? 계약은 계약이죠.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동산 계약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 계약을 안 해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계약을 보통 상가 계약을 어떻게 하면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2년 계약. 1년 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거의 평균 2년 계약을 해요. 2년 계약하고 2년 지나면 재계약해주고 뭐 이런 식인데 임대차 보호법이 있어요. 얘네는 5년이었어요. 5년. 예. 근데 지금은 임대차 보호법이 10년으로 늘어났죠. 그리고 월세 올리는 게 옛날에 9%였는데 지금 5%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1년 단위로 계약을 요구하는 건물주는 좀 악덕이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주분도 화내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매년 계약을 요구하는 건물주들은 좀 악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매년 계약하는 이유는 매년 월세를 임대료를 올리기 위해서 매년 계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2년 계약하는 이유는 2년에 한 번씩 임대료를 올리겠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약할 때 계약 기간을 길게 잡으면 좋겠죠. 5년 혹은 10년 이런 식으로 계약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럼 그 사이에 임대료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좋겠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망하면 어떡하려고 5년 한 번에 계약하냐, 뭐 10년 뭐 이렇게 계약을 어떻게 하냐, 망하면 어떻게, 망할 바에 나가야 되는데 망할 줄 어떻게 알고 5년 계약을 한 번에 하냐, 뭐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제가 볼 때 5년 계약은 건물주들이 안 해주려고 하는 거지 5년 계약에 리스크가 있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망하면 2년 계약도 리스크예요. 2년 계약도 리스크고 5년 계약도 리스크고 리스크는 똑같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픈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안 돼, 이게 망했어. 그럼 빨리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빨리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2년 계약이든 5년 계약이든 빨리 빼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리스크 때문에 5년 계약은 위험하지 않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정말 매물이 안 나와서 계약 기간 동안 내가 진짜 그냥 계속 월세만 내는 그런 매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매우 좀 드물다고 봅니다. 뭐 다른 지역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 서울에서는 좀 그런 매물은 거의 없지 않나. 어쨌든 매물은 내놓으면 가격이 문제인 거지 대부분 나가기 때문에 누군가는 또 이걸 하려고 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계약 기간은 제가 볼 때 길면 길수록 좋다. 근데 저렇게 격리단길 지금 빈 가게들이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거죠. 그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건물의 가격을 산정할 때 임대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물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야, 건물이 비어있으면 월세를 내려서 받아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왜 그걸 손해보고 있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건물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사오셨습니까? 저 건물 안 사봤죠. 저는 건물을 안 사봤지만 세상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잡다구리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에디군 아시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왜 임대료 안 내리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건물주들은 임대료 못 내려요. 왜 못 내리냐? 건물의 가격을 임대료 베이스로 계산하거든요. 임대료를 내리면 건물의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렌트 프리를 길게 줘도 임대료는 안 내립니다. 월세가 1,000만 원이야, 안 들어와, 그래도 안 내려. 하지만 이렇게 하죠. 월세 1,000만 원을 계약하면 내가 6개월 동안 월세 안 받을게, 혹은 1년 동안 월세 안 받을게. 그래도 월세 1,000만 원을 못 내립니다. 왜? 월세 1,000만 원을 내리면 건물값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월세는 못 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얘기로 돌아와서 계약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어차피 망하면 2년 계약이든 3년 계약이든 5년 계약이든 리스크한 건 다 똑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복비 내고 부동산비 내고 그 다음에 빨리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는 거니까 그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약 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다. 그 기간 동안 임대료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좋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런 부분, 계약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정했으면 당연히 뭐 그런 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가 일반 음식점으로 허가 나오는 곳인지. 예, 카페는 두 가지 업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하고 휴게 음식점 둘 중에 하나로 할 수 있어요. 둘 차이는 뭐냐? 일반 음식점은 술을 팔 수 있고 휴게 음식점은 술을 못 팝니다. 예, 그러니까 나는 카페만 할 거야. 알코올을 안 할 거야. 그러면 휴게 음식점 해도 상관없겠죠? 그게 더 간단한가요? 거의 차이 없어요. 거의 차이 없는데 일반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차이는 알코올 차이도 있지만 정화조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정화조 크기. 휴게 음식점은 정화조 크기가 더 작아도 돼요. 그러니까 정화조 공사하는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근데 이미 지어져 있는 완성되어 있는 빌딩 이런 것들은 정화조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뭐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상관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입지 그 매물이 일반 음식점이나 휴게 음식점으로 허가가 나는 곳인지 많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약 기간, 그 다음에 허가 부분, 그런 부분 문제가 없으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렌트 프리를 주냐 안 주냐. 가만히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누가 렌트 프리를 줘. 당연히 안 주겠죠. 여러분들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항상 비즈니스는 역지사지야. 내가 건물주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애한테 혜택을 주고 싶을까? 당연히 안 주죠. 계속 징징징 거려야 되는 거예요. 아, 돈이 없다. 너무 가난하다. 너무 힘들다. 렌트 프리 줘라. 인테리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징징징. 그러면 뭐 그래도 안 주는 건물주들이 많아요. 많은데 줄 수 있는 건물주들도 있는 거죠. 일주일이라도 받으면 땡큐죠. 월세 300인데 일주일 렌트 프리 받으면 한 300 나누기 4 하면 얼마야? 7, 4, 28. 한 70만원 붙는 거 아니에요. 70만원 소고기 사 먹으면 되잖아요. 좋잖아. 그러니까 렌트 프리 같은 것도 집주인한테 징징징 해보고 뭐 하여튼 보고 뭐 문제 있는 거 최대한 징징징. 근데 징징징 하다가 건물주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건물주 신기를 또 거슬러가지고 계약 연장 안 해주면 어떡해. 법적으로 물론 이제 10년까지 계약 연장하게 돼 있긴 한데 이게 또 법에 맹점이 있어요. 건물을 뭐 리뉴얼 한다거나 그러니까 리모델링 한다거나 뭐 이러면 계약 연장 안 해줘도 되거든. 그런 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내고. 그래서 예전에 그 기사에 많이 나온 적 있었죠. 그 에디군 사는 곳 지역에 건물주가 싸이였나? 그래서 그 카페 예. 제가 자주 가던 카페였는데 분위기 좀 괜찮은 카페 있었는데 그 하여튼 카페하고 싸이하고 뭐 이렇게 그거 계약 연장 때문에 하다가 그 건물이 아마 뭐 리모델링 한다 그랬나?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면 법적으로 계약 연장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알기로 좀 싸웠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정확한 팩트까지 잘 기억은 안 나고 옛날 일이라. 하여튼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런 분쟁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인테리어를 막 2억을 하고 들어갔는데 건물주가 야 나 리모델링 하니까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소송 걸고 막 뭐 하거든요. 임대차 보호법에 그 예외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를 화나게 하면 안 돼요. 건물주 할 때 징징하는 건 좋지만 건물주의 이 어떤 이 한계를 넘어서는 징징거림은 좋지 않다. 그러니까 건물주 스타일도 파악을 해야 되겠죠. 건물주가 약간 징징거려도 먹히는 타입인 거 아닌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화할 때 좀 뭐 나니까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약을 할 때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정말 준비가 돼 있냐, 내가 정말 준비가 다 됐냐 하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3편에서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했죠. 뭐 1편에서는 뭐 입지 말고 2편에서는 우리가 수익 시뮬레이션에 대해 얘기했고 수익 시뮬레이션도 아무것도 안 돼 있고 브랜딩도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계약부터 다짜고짜 한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 시뮬레이션 다 끝나고 해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답도 나오고 내 카페에서 알바도 좀 해보고 카페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알고 브랜딩도 다 끝내고 이름도 다 정했고 상표권 확인도 다 해봤고 어떤 식으로 디자이너한테 브랜딩 의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이후에 나온다 결과물도 다 받았고 카페 인테리어를 할 레퍼런스도 다 잡았고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런던에 무슨 뭐 워크샵 이런 카페 컨셉이다 혹은 그 독일의 뭐 카페인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거든요. 독일의 카페인이라는 컨셉이다. 뭐 아니면 혹은 나는 뭐 미국의 블루보틀 컨셉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레퍼런스까지 다 잡고 한 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계약을 다짜고짜 해놓고
계약을 해놓고 계약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 그 시간까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간이 쫓기게 되고 준비도 어설퍼지게 되고 월세가 나니까 사람은 더 조급해지고 더 엉망이 되거든요. 하기 전에 반드시 다 끝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이 만약 지금 며칠이지? 8월 9일인가? 10일. 오늘이 그냥 8월 1일이라고 쳐요. 8월 1일인데 내가 8월 1일까지 대부분 작업은 다 끝냈어. 근데 정말 마음에 드는 매물을 본 거야. 왠지 계약을 안 하면 뺏길 것 같아. 그러면 가계약을 거세요. 가계약은 실제 계약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가계약입니다. 임시계약. 네. 가계약을 걸어서 본계약은 오늘이 8월 1일이니까 본계약은 한 8월 15일에 합시다. 8월 20일에 합시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럼 그쪽에서 얘기하겠죠. 8월 20일은 된다. 혹은 8월 20일은 너무 멀다. 안 된다. 8월 15일까지는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럼 오케이. 한 다음에 가계약을 먼저 하고 그 매물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미 준비를 꽤 해왔으니까 그 가계약, 그 본계약하는 그 날짜까지 15일이 남든 20일이 남든 준비된 거를 최대한 더 스퍼트 있게 끌어올려서 준비를 다 끝내고 본계약을 한 다음에 바로 본계약 한 다음 날부터 인테리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런 일정 조절. 그러니까 계약을 했는데 8월 15일날 계약인데 8월 16일부터 인테리어 업자들이랑 미팅을 하러 다녀요.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일정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계약 이전에 브랜딩과 여러 가지 어떤 시뮬레이션과 카페에 대한 경험치 같은 것들이 준비가 한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80% 이상은 준비가 돼 있어야 가계약을 하고 본계약하기 나머지 그 시간에 20%를 딱 채워서 이제 계약한 다음 날부터 바로 인테리어 공사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게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4편 계약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